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주택관리시설개론 핵심 총정리 특강을 하는데 제가 불비해서 오늘은 PPT를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자 이렇죠. 47페이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7시간 동안 하려고 그러면 1시간 동안 7페이지의 진도를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축약을 하려고 생각을 했더니 축약해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백지문, 천지문 정리를 했었죠. 그 내용 일부, 그리고 또 문제를 조금씩 넣어서 문제로 보충하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한번 읽어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하면 적어도 과락은 면하겠다. 정리는 어느 정도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천지문 특강하고 이것하고 합하면 적어도 이제 60점 이상은 나와줘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2페이지부터 하죠. 2페이지를 보면 1페이지는 이제 총정리 특강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 한번 봅니다. 첫 번째는 자, 26회 때 시험 문제 나왔던 지문이죠. 1도시, 자, 1기압 4도시에서 단위 질량에 대한 부피가 최소이고 밀도가 가장 크다. 자, 이거 뭐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압력과 관련된 식이죠. 절대압력은 대기압력 플러스 뭐다? 계기압력. 자, 그래서 압력계가 나오면 압력계는 항상 대기압보다 플러스로 되니까 더해주는 거고, 진공 게이지로 측정한 것은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이니까 마이너스를 해준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거 계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수업 시 했던 마찰 손실 수두죠. 그래서 이 공식도 기억해야 되죠. H는 뭐분의 F D분의 L 2G분의 V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자, 직경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마찰 손실 개수에 비례한다. 관의 길이에 비례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유속은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제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연속의 법칙이 나와 있는데, 연속의 법칙은 뭐 이런 얘기죠. Q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뭡니까? 유량이란 얘기죠. 유량은 전 배관을 지나갈 때 뭐하다? 일정한데, 이때 자, 배관의 단면적과 유속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것은 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면적이 2배일 때, 또는 자, 관경이 2배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유속은 몇 분의 1이 되고 2분의 1이 될 거고, 그런데 여기서 관경이 2배라고 하면 자, 요건 자, 요런 얘기죠. 자, 단면적은 단위를 보면 됩니다. 관은 길이의 단위이고 단면적은 자, 길이의 제곱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단면적이 몇 배로 변하느냐? 제곱배로 변한다. 그래서 얼마다? 4배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유속은 몇 분의 1이다? 4분의 1배가 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여러 가지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돌려가면 되는 거예요. 자, V는 뭐분의 뭐다? A분의 Q다. 자,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냥 외워야 돼요. 3.14. 그렇죠? 그 다음에 2의 제곱이니까 곱하기 4분의 D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고요. 자, 이거 대입해 가지고 자, 이 3.14는 또는 뭐라고도 하죠? 파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관경 D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식도 기사시험 같으면 이렇게 관경을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는가? 다음 중 맞는 것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파이 V분의 4Q다. 자, 이런 얘기고, 자, 이걸 모르겠으면 자, 이런 얘기죠. 유량이 크면 관경도 커져야 되고,
유속이 빠르면 광경은 작아지는데 유속의 제곱에 자, 마찰 손실은 비례한다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것 여러분들이 여기 V는 루트가 씌워져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자, 급수압력과 관련해서 자, 아파트나 호텔 자, 어떻게 된다? 300에서 400kPa이다. 또는 자, 기사시험 같은 데서는 메가파스칼로 나오기도 해요. 그럼 300에서 400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다? 0.3에서부터 0.4 메가파스칼이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위생설비학회가 펴낸 설계 기준하고요. 그 다음 우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표준 설계 기준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샤워기의 최저 필요급수압이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몇 가지만 확인합니다. 자, 이건 건축공사 건축학회에서 펴낸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최저 필요급수압은 자, 세면기의 경우에는 얼마다? 55. 샤워기의 경우에는 70. 그리고 자, 세정 밸브 또는 세척 밸브라고 하죠. 세척 밸브는 몇 킬로파스칼이다? 100킬로파스칼이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기구급수 부하단위 자, 와 최소 간격을 봅니다. 자, 대변기는 자, 접속관 지름이 몇 밀리미터이다? 25. 자, 세면기는 10. 그리고 샤워기는 얼마이다? 15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급수 부하 단위가 자, 세면기의 경우에는 사실은 단독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얼마다? 1입니다. 아파트는 급탕하고 같이 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급탕 0.5 그리고 세면기 수도꼭지 차가운 물 0.5 이렇게 해서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은 자, 대변기는 몇 단위로 잡아주고 10단위로 잡아주고 자, 그리고 샤워기는 몇 단위입니까? 2단위네. 자, 그리고 세면기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면기는 1단위이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위생기구 최저 필요급수압력 다시 정리되어 있는 것도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런 내용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3페이지를 보면 쭉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일단 경도라고 하는 수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가 필요한데 자, 일단 두 가지만 먼저 기억을 하자고요. 극연수는 연관이나 황동관을 쉽게 부식시킵니다. 그리고 경도가 높은 물,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경수라고 하죠. 경수는 보일러용수로 사용하면 스케일이 생성되어 전열효율이 감소되니 보일러용수로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자, 세 번째, 먹는 물 수질 기준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먹는 물의 수질 기준 중 자, 먹는 샘물은 기본적으로 1000mg/L입니다. 그렇지만 수돗물의 경도는 얼마다? 300mg/L를 넘지 않아야 한다. 자, 이것도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관경을 결정할 때 자, 우리 급수관의 관경 결정할 때 두 가지가 있죠. 관경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 균등표에 의한 방법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다? 마찰저항 선도법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찰저항 선도법으로 관경을 결정할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구 급수 부하단위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기구일 경우 공중용이 당연히 금방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개인용보다는 어떻다? 크다.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는 공중용하고 개인용으로만 이렇게 나눠놨어요. 아시겠죠? 근데 앞에 표를 봤더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사무용도 있고 다중이용시설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로 계산을 하니까 여러 가지 변수를 늘려서 더 정확하게 계산하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리가 앞에서 마찰 저항 수두는 자, 마찰 손실 수두는 F D분의 L 2G분의 V 제곱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이런 걸로 우리가 구하게 되는데 직선 배관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밸브가 있다든가 또는 분기관이 있다든가 관이 굽은 것은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국부저항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국부저항은 배관이나 덕트에서 직관부 이외의 구부러지는 부분, 분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항이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 시험은 이렇게 개론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한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될 수 있는 것은 뭐다? 자, 이 얘기였죠. 급수방식. 그래서 급수방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요즘 추세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에 관한 것이다? 펌프에 관한 것이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펌프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일단, 자, 그래서 급수 방식은 우리가 수도 직결 방식, 고가 탱크 방식, 그 다음에 압력 탱크 방식, 자, 부스터 방식 또는 펌프 직송 방식이 있죠. 자,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음번 특강이 있죠? 100문제 특강. 그때 더 축약된 걸로 요약을 하면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6번째, 고가 탱크 급수 방법 시 가능한 건축물의 최상단에 고가 탱크를 시설해서 하향식으로 급수해야 한다. 맞죠? 자, 그 다음 고가 탱크 급수 방법 시 취급이 비교적 간단하며 대규모 급수 설비에 적합하고, 자, 고가 탱크 방법은 일정한 수압으로 급수가 가능하죠. 자, 그 다음 단수 시에 또는 단전 시에 일정한 시간 동안 급수가 가능하다. 자, 이거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펌프 직송 방식은 단수 시에는 저수조의 남은 양만큼 급수가 가능하죠. 정전 시에는 예비 전원이 없으면 급수가 가능하지 않죠. 자, 그 다음, 자, 펌프 직송 방식은 급수 설비로 인한 옥상층의 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압력 탱크 방식도 마찬가지죠. 고가 탱크 방식은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하면 고가 탱크 방식은 옥상층의 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12번째, 자, 펌프를 병렬로 연결해 운전 대수를 변화시켜 양수량 및 토출 압력을 조절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수 제어 방식이라고 한다. 그럼 대수 제어 방식이 있으면 또 회전수를 조절하는 방식이 있죠. 자, 그것은 14번에 나와 있죠. 자, 펌프 직송 방식에서는 펌프 회전수 제어를 위해서 무슨 방식을 채택한다? 인버터 제어를 채택합니다. 자, 그 다음 13번째, 펌프 직송 방식과 압력 탱크 방식은 고가 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급수가 가능하지만 두 가지는 다 저수조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 배관에 관한 얘기입니다. 15번째, 벽을 관통하는 배관의 위치에는 슬리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 그렇죠. 그 다음 디귿자형의 배관 시에는 배관 도중에 공기의 정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7번째, 자, 수주 분리란 관로 및 간섭력과 중력이 작용하여 물 흐름이 끊기는 현상이죠. 자, 그렇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는 펌프와 고가 탱크가 평면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자, 이때 수평관이 상부에 있으면 중력과 간섭력이 작용해서 수주 분리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배관할 때는 수평관이 어디 있도록 한다? 낮은 위치에 배관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자, 18번. 자, 이건 수지로 오염과 관련된 얘기죠. 자, 그래서 18번 수조의 급수 유입과 유출구는, 자, 정체에 의한 급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이 정체된 물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자, 우리 하중에서는 데드로드라고 하죠. 여기서는 정체돼서 오염되기 쉬운 물을 데드워터라고 해요. 사수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한다? 데드워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체되지 않으려면, 자, 유입관과 유출관은 가급적 멀리 떨어지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의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겠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유입구와 유출구는 가급적 길게 하여 자, 정체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 26회 때 시험 문제가 나왔던 거죠. 건축물의 땅 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자, 원래는 구조물로 구역을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땅 속에 있으면 자, 분뇨, 쓰레기 등의 유해 물질과는 몇 미터 떨어진다? 5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합니다. 자, 그다음 20번째. 자, 일시적인 부합으로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면계는 뭘 한다? 토수고 공간을 설치하죠. 그렇지만 자, 여기에다가 우리 세정 밸브는 토수고 공간을 설치할 수 없으니까 뭘 한다? 백큐ම් 브레이커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펌프에 관해서 봅시다. 자, 펌프의 양정이에요. 그러면 실양정은 기본적으로 뭐 플러스 뭐다? 흡입 양정 플러스 토출이 양정이 되는 거죠. 전양정은 여기에다 뭘 더해 주는 것이다? 마찰 손실을 수들을 더해 주는 것이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자, 펌프의 이상현상과 관련해서 캐비테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자, 캐비테이션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흡입배관. 자, 또는 배관상의 압력 상태가 뭐보다? 물의 포화 증기압보다 어떤 경우다? 작은 경우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작게 되면 이때 물의 증발이 일어나서 뭐가 생긴다? 기포가 발생하고 자, 그 기포 때문에 자, 소음과 진동이 발생을 하고 양수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캐비테이션이라고 한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항상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캐비테이션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 일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캐비테이션의 발생 증가는 뭐 때문에 생깁니까? 그러면 배관상의 압력이 작을수록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작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가 있다? 펌프의 회전수가 빠를수록이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흡입배관의 마찰 손실이죠. 그래서 흡입 양정이 뭐 할수록이다? 클수록이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또 한 가지는 자, 포화 증기압이 증가한다는 것은 자, 이런 얘기죠. 뭡니까? 물의 온도가 뭐 할수록이다? 올라갈수록 포화 증기압도 같이 증가하죠. 자, 그래서 자,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반대다 이런 얘기죠. 자, 양수량일 경우 회전수를 뭐 어떻게 한다? 낮춰서. 그리고 수온을 가급적 낮게 유지하고 흡입 양정을 작게 하고 설치 위치를 어떻게 한다? 가급적 낮춘다 이런 얘기죠. 자, 배관 내 공기를 체류하지 않도록 하고 자, 이것은 또 한 가지는 이제 배관 내 공기는 서징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 흡입 배관의 지름을 크게 하고 부속률을 적게 해서 마찰 손실 수들을 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 NPACH라고 하는 게 있어요. Net Positive Suction Head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를 하면 흡입수두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흡입수두에는 설계상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필요 흡입수두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 포화 증기압이나 또는 자, 대기압이나 흡입 양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양정을 뭐라고 하느냐면 유효 흡입수두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했지만 펌프에서 나와 있는 흡입수두, 필요 흡입수두보다는 높아야 되겠다. 그래야 뭐가 생기지 않는다?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요건 어렵게 할 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27회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언젠가는 나온다. 자, 그래서 유효 NPACH가 자, 뭐보다? 필요 NPACH보다 커야 한다. 자, 그러니까 뭔가 유효하려면 최소한 필요하는 욕구보다는 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서징 현상은 자, 이거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송출 유량과 송출 압력이 주기적으로 변동을 일으키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서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게 아니라 꿀렁꿀렁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원인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한다. 하나는 펌프 자체의 설계가 잘못됐다. 그래서 특성 곡선이 뭘 이루고 산형 곡선을 이루고 산형의 왼쪽 자 또는 저유량 부여에서 운전할 때 서징이 발생하기 쉽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자 배관에 불필요한 공기가 잔류하고 있을 때 또 한 가지는 배관 도중에 뭐가 있다? 수조나 물탱크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게 완충 효과를 가져서 자 서징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거 세 가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4번 펌프의 직렬운전입니다. 그러면 직렬운전은 자 마찰량이 없다면 직렬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한다? 유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유량이 이상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2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관로저항 곡선에 따라 달라지고 그래서 유량이 큰 관로저항 곡선의 경우에는 자 당연히 유량과 토출압력 모두 큰 이점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유량이 작은 관로저항 곡선에서만 자 유효하게 양정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병렬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 펌프를 2대를 같은 위치에서 동시에 가동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유량이 2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량과 양정이 모두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 자, 배관계 저항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이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시험 문제 중에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자, 거기 6번째죠. 자, 이거 6번째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상사의 법칙 또는 비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량은 무엇에 비례한다? 회전수에 비례하고 그렇죠. 그 다음 양정은 자 무엇에 비례한다?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하고 자 그 다음 축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도만 나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까지 풀면 오늘 끝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하여튼 한번 해봅시다. 자, 빠르게 보죠. 1번 건축물의 급수 및 급탕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급수 및 급탕 설비에 이용하는 재료는 유해물이 침출되지 않을 것을 사용한다. 봤더니 어디서 나왔습니까? 실무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2번 고층 건물의 급수 배관을 단일 계통으로 하면 하층부보다 상층부의 급수압력이 높아진다? 아니죠. 그렇죠. 수도차에 의해서 하층부가 급수압력이 더 높아지겠죠. 자, 3번 급수 및 급탕은 자 위생기구나 장치 등의 기능에 만족하는 수압과 수량을 공급하고 자 4번 급탕 배관에는 관의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과 수축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자, 이게 뭡니까? 팽창 탱크. 그렇죠. 팽창 탱크를 설치할 수 없으면 안전배관, 안전밸브 일종인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면 될 거고. 자, 그 다음 5번 급수 및 급탕 계통에는 역사이펀 작용에 의한 역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자, 2번 한번 보죠. 다음 급수 설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자, 1번 급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크로스 커넥션 배관을 한다? 아니죠. 자, 크로스 커넥션이 일어나면 안 되죠. 자, 2번 하향 급수 배관 방식은 자, 압력 탱크 급수 방식인 경우에 많이 사용해요. 그게 아니라 고가 탱크 방식인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급수관의 수평주관은 250분의 1 이상의 올림구배가 아니라 뭡니까? 내림구배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고가수조의 용량은 양수펌프의 양수량과 상호 관계가 있으며 고가수조의 설치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자, 고가 탱크 용량은
자, 일단 펌프가 공급할 수 있는 용량에 따라 좌우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자, 3번은 맞는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4번. 자, 급수 방식 중 압력 수조 방식은 정전 시에도 단수도가 되지 않으며 아니죠? 자, 정전되죠? 자, 그다음 급수 압력의 변동이 심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냥 정전 시에도 단수가 되지 않으며 급수 압력이 일정하다 이러면 여기에 가장 근접한 것은 고가 탱크 방식이죠. 자, 그다음 자, 5번. 자, 급수 압력의 변동이 크다? 이건 당연히 누구 얘기다? 압력 탱크 방식 얘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 실무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펌프. 자, 디퓨저 펌프라고도 하며 임펠러입니다. 임펠러 주위에 가이드밴을 갖고 있다. 가이드밴이라고 나온다. 그러면 이건 뭐다? 터빈 펌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임펠러를 직렬로 장치하면 고양정을 얻을 수 있고, 자, 양정은 회전비의 뭐에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한다. 이거 당연히 뭐다? 터빈 펌프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기어 펌프나 피스톤 펌프, 워싱턴 플런저는 자, 이건 용접형 펌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어 펌프는 회전 펌프이고, 그 다음 피스톤이나 워싱턴 플런저는 왕복 펌프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4번. 급수만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렇게 넣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다음 장부터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자, 실무 21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온다. 자, 급배수 위생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은 펌프의 동력을 이용하여 급수하는 방식으로 저수조가 필요 없다. 자, 대규모로 급수하는 시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저수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수조가 필요 없는 것은 수도, 자, 뭡니까? 수도 직결 방식만 저수조가 필요하지 않고 고가 탱크 방식이든 압력 탱크 방식이든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이든 다 고가 탱크가 필요하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수격작용이란 급수전이나 밸브 등을 급속히 폐쇄했을 때 순간적으로 급수관 내부에 충격 압력이 발생하여 소음이나 충격음, 진동 등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수격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첫 번째 뭘 얘기하죠? 그러면 항상 뭘 얘기를 한다? 기구 근처에 뭘 설치하죠? 공기실 또는 공기실 대신에 뭐라고 합니까? 에어 챔버를 설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공기실 또는 에어 챔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 관련이 있다? 수격작용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 한번 봅시다. 자, 2번 수격작용이란, 자, 3번 매시 최대 예상급수량은 일반적으로, 자, 여기 죄송합니다. 매시가 아니라, 자, 평균 예상급수량의 1.5배. 자, 3번 다시 한번 보죠. 매시 최대 예상급수량이죠. 자, 그러면 매시 예상급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시간 급수량이라는 얘기예요. 시간 평균 급수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왜 필요하냐면 아파트는 급수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 여기를 피크 아워라고 하고요. 순간 최대 급수량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간으로 나눈 것을 시간으로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할 거다? 이것의 몇 배로 잡아준다? 1.5배에서 2배로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실무에서는 자, 관경과 구배도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무를 준비하실 때는 이거 괄호 넣기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대강 역수분의 1에 가까워요. 구배는. 자, 그러니까 자, 배수평 주간의 관경이 125mm일 때는 원활한 배수를 위한
최소급에는 얼마다? 역수분의 1이니까 125분의 1과 근접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150분의 1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접속하는 것으로 배수수직관 내의 압력을 압력 변동을 완화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10개 브랜치 간격 이내마다 설치하죠. 자, 그러니까 보통 10개 층마다 설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이네요. 자, 1번 초고층 공동주택이죠. 죄송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급수압을 조절하기 위해 중간수조 방식이나 감압밸브 방식을 사용한다. 맞는 얘기죠? 자, 2번 크로스 커넥션은 급수설비 오염 원인이다. 맞는 얘기죠. 자, 3번 급수량 산정 시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을 1.5에서 2배로 한다. 자, 위에서 봤었죠? 자, 4번 압력 탱크 방식은 최고 최저 압력차가 크죠? 그래서 압력 변동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고가 수조 방식은 펌프 직송 방식에 비해 수질 오염 측면에서 불리하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펌프에 관한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6번 봅니다. 자, 펌프 회전수를 1.2배로 하면 양정은 몇 배가 됩니까? 1.2의 제곱배니까 1.44배가 맞습니까? 1.2 맞겠죠. 자,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펌프 회전수를 1.2배로 하면 양수량은 몇 배? 회전수에 비례하니까 1.2배. 그렇죠. 1.2배로 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3번 봅니다. 자, 동일한 배관계에서 순환하는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서징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자, 물의 온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캐비테이션이죠. 그렇죠. 그리고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캐비테이션의 발생 가능성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틀렸다 이런 얘기고요. 4번 동일 성능의 펌프를 두 대를 직렬 운전하면 한 대 운전 시보다 양정은 커지나 배관계 저항 조건 때문에 2배가 되지 않죠. 자, 그 다음 5번 펌프의 축동력을 산정하기 위해서 자, 여기 문제가 옳은 것 찾아냈네요. 그러면 지금은 4번이 맞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5번을 봐요. 축동력을 산정하기 위하여 양정, 양수량, 여유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축동력을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이렇게 되죠. H 그리고 환산지수에다가 뭐가 있습니까? 효율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는 자,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뭐가 필요하고 효율이 필요하고 사실은 여기에다가 조금 더 용량 확장을 생각을 하면 뭘 생각할 수 있느냐면 여유율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여유율이라고 되어 있죠. 여유율. 자, 그러면 이거 뭡니까? 뭐가 필요하고? 전향정. 그렇죠. 그 다음에 Q는 유량. 그리고 W는 자, 이걸 밀도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단위 이용적 중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럼 단위 이용적 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얘기죠. 1000kg 뭐다? 입방미터.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급탕 방식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정리하고 급수 방식에 대해서 정리하고 급탕 방식에 대해서 정리하고 말이 샜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급탕 배관 온수의 균등한 분배를 위한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에 대해서 정리하자? 신축 이음에 대해서 정리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개별식 급당법은 자, 우리 요약집에 나와 있는 얘기죠. 배관의 길이가 짧으니 열손실이 작습니다. 증설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렇지만 규모가 증가하면 관리가 용이하지 않죠. 자, 순간식 급당법은 팽창 탱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다 한 가지 더 한다면 자, 100도씨에 가까운 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비승점에 가까운 물을 얻을 수 없고, 자, 그 다음 자동 연소장치, 가스식 같으면 자동 연소장치에 뭐가 있느냐? 벤출이나 다이어프램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저탕식은 자, 팽창 탱크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온수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필요한데, 이 온도 조절 장치의 명칭을 뭐라고 한다? 서머스탯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기수온압식은 자, 고압의 증기를 사용해서 증기가 물하고 섞이면서 온도를 올리죠. 그래서 자, 열 손실이 작기 때문에 연료율이 100%에 가깝고 소음이 큽니다. 그래서 뭘 사용한다? 스팀 사일런서를 사용을 합니다. 자, 중앙식 급당법은 자, 동시 사용률을 고려하기 때문에 총 용량을 작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설비비가 기본적으로 많이 들고요. 그 다음 열 손실이 크죠. 왜? 배관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증설이 곤란합니다.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직접갈식과 간접갈식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자, 일단 직접갈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럼 직접갈식은 자, 온수보일러로 직접 가열하는 방식이고 열 효율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열응력 때문에 보일러 수명이 단축되고 수질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수를 하면 스케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건물일수록 고압의 보일러가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드니 어디에 적합하다? 소규모 건물이나 주택에 필요하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배관 방식에서는 단관식과 복관식이 있지만 복관식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배관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따뜻한 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온수의 균등 분배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한다. 그렇죠? 환수관에다가 뭘 설치한다? 정유랑 밸브 또는 밸런싱 밸브를 설치하거나, 자, 동일한 유량 분배가 될 수 있다면 리버스 리턴 방식 또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역환수 방식을 사용한다. 자, 그런데 역환수 방식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거, 시험 문제에서 난방에서 나왔죠. 자, 배관의 길이가 다르면 자, 여기 배관 길이가 각각 다르면 균등하게 흐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뭘 한다? 밸런싱 밸브를 설치한다. 자, 그 다음 자, 역환수 방식은 자, 방식은 배관의 길이가 짧아집니까? 길어집니까? 길이가 길어지는 방식이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계시겠지만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신축 이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보탠다면 자, 우리 누누이 얘기했던 것 중에 자, 글로밸브는 마찰 손실이 크므로 급탕배관에서는 글로밸브보다 게이트 밸브를 사용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체크해 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신축이음의 종류에 뭐가 있다? 스위블. 그래서 스위블을 얘기를 하면 항상 뭐 생각하자? 엘보를 2개 이상 사용했다. 그 다음에 방열기 주변에 주로 사용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다? 신축 곡관.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배관의 자, U자형이나 또는 곡관을 이용해서 배관의 힘에 의해서 배관을 신축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스틸리브형도 있고 뭣도 있다고요? 벨로즈형도 있다. 그리고 또 뭣도 있어요? 볼 조인트도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팽창 탱크가 나와 있네요. 자, 팽창 탱크는 자, 우리가 앞에서 봤죠? 온도 상승에 따른 물의 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압력 상승을 자, 해소시켜 주는 것이 팽창 탱크죠. 자, 그래서 팽창관에는 자,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 자, 팽창관도 기본적으로는 이거 팽창 탱크의 배수는 자, 수질 오염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배수로 한다? 간접 배수로 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 체크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자, 문제 한번 보죠. 자, 1번 급탕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급탕배관의 신축으로 배관이나 다른 기기가 손상될 경우에는 팽창 탱크를 설치한다? 자, 이거 우리 풀었었어요. 팽창 탱크가 아니라 신축임을 설치한다. 배관은 신축이 나오면 신축임이에요. 아시겠죠? 물의 팽창으로 압력이 상승한다 그러면 팽창 탱크가 됩니다. 자, 이거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상향 배관의 경우에는 급탕관은 상향, 그 다음 환탕관은 하향. 자, 그 다음 세 번째 급탕 순환 펌프의 양정은 순환 유량이 가장 각 순환관로에 배분된 경우에 마찰 손실수가 가장 큰 순환관로의 마찰 손실수로 펌프의 양정을 상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4번 설계 환탕 유량으로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뭘 하자? 수동 밸런싱 밸브를 설치하자. 자, 이런 얘기고요. 5번 간접갈식 중앙급탕법은 보일러 안에 스케일 부착이 없어. 그렇죠? 직접갈식은 스케일 부착이 있지만 부착이 없어 내부의 방식 처리가 불필요하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무에서 이런 문제도 나왔고 우리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에 따라 계산된 자, 전기 급탕 설비의 용량은 이렇게 나왔어요. 보일러 용량이나 전기 급탕 설비 용량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계산 문제는 뭐 이런 얘기죠. 자, 여기다 풀을게요. 자, 일단 그러면 항상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밑에는 뭐가 나오느냐? 효율이 나오고 위에는 뭐가 나온다? 열량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열량과 관계된 식은 사실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다?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가 되죠. 아시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가 나온다? 유량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유량을 질량으로 환산해야 되니까 유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인데 자, 이 앞에다가는 자, 일단은 뭘 해줘야 되느냐? 밀도를 고려한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 앞에서 봤듯이 펌프일 경우에는 입방미터로 유량 표시가 되면 1000kg를 곱해줘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렇지만 가령 리터로 표시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리터는 몇 킬로그램이니까 1kg이니까 따로 곱해줄 필요가 없겠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보일러 같은 데서는 증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온도차가 안 돼요. 그러면 그럴 때는 자, 어떻게 되느냐면 자, 여기는 같다고 치고 자, 여기 이렇게 합시다. 질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자, 우리가 비열 곱하기 온도를 뭐라고 했냐면 엔탈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엔탈피의 차로 질량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 증기 발생량이라고 합시다. 양 곱하기보다 엔탈피 차인데 그런데 이것을 왜 그동안 수업 시간에 얘기를 안 했냐면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 얘기를 해보죠. 자, 그러면 열량은 자, 이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급수온도 10도씨, 급탕온도 50도씨, 급탕량이 150리터 퍼 아워네. 그러면 자, 150리터 퍼 아워다. 그러면 1리터는 몇 킬로그램이니까? 1kg이니까 환산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 수식대로 쓰려고 그러면 자,
킬로그램 퍼 리터네요. 그리고 자, 여기 문제를 봤더니 용량을 뭘로 물어봤습니까? 킬로와트로 물어봤죠. 자, 킬로와트는 항상 어떤 뜻을 갖는다? 자, 일단 와트는 1와트는 얼마다? 1주울이다. 퍼 세컨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다? 초를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1kW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1kJ 퍼 뭐가 된다? 세컨드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듯이 무엇의 단위다? 일의 단위이고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이니까 와트나 킬로와트는 무엇의 단위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률의 단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아워가 뭘로 나와야 되겠다? 시간이 초로 나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여기 뭘로 나눠줘야 되겠어요? 1시간은 몇 초이니까 3600초니까 자, 3600으로 나눠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뭐라 하면 되겠습니까? 3600초 per hour 이걸 곱해주게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효율을 곱해줘야 되겠습니다. 아, 효율이란다. 여기 비열이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비열은 얼마? 4.2 킬로줄 퍼 킬로그램. 그 다음 단위가 뭐다? 켈빈. 자, 곱하기 온도차 10 마이너스 50. 자, 여기 뭘 해주면 됩니까? 뭐가 나오면 돼요? 효율이 나오면 되겠죠. 효율은 80%네요. 그러면 얼마가 된다? 0.8을 곱해주면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빨리 풀어야 돼요. 특히 시설개론에서 과락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자, 계산 문제는 반드시 풀어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하도록 하죠. 자, 쉬겠습니다.